예, 그 도도맘의 남편 되시는 분이 지금 부인을 형사 고소한 일이죠? 이건 어떻게 된 일이죠? 이 사안 같은 경우 이제 도도만의 남편이 2015년도 1월에 강용석 씨를 상대로 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중앙지법법원에 제기를 합니다. 그 제기를 했는데 돌연 4월 달에 소송 취하서가 접수가 됐는데요. 사실 이 부분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을 모르지만 나의 사건 검색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소를 취하한 다음에 소송 취하 경위서라는 게 제출이 됩니다. 그럼 소를 취하해놓고 소송을 취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경위서가 제출되고 그 이후에 도도맘에게 이혼 소송이 제출된 다음에 이 사건이 서울 가정법원에 이송돼서 두 사건이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도 소송을 남편 조 씨가 제기하지 않은 것은 정황상 추측할 수가 있는데 그럼 과연 이것을 누가 취하했을 것이냐라는 그러니까 건데 소송을 남편은 취하를 본인이 안 했을 안 가능성이 했으니까 있다. 이 소송은 취하한 것이 아니고 그 경위선 이렇습니다라는 걸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 기록상 있습니다. 그렇게 돼 보니까 지금 현재 기록상으로 봤을 땐 남편이 변호사를 시켜서 소를 취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소송을 취했다라는 걸 기록상 보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야, 이게 또 이제 미스터리로 넘어가요, 이게. 예? 아니, 이게, 근데 도도맘 측의 얘기, 남편이 시켜서 했다. 증거 자료가 있다.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다. 그거 어떻게 내놓으면 보십니까? 되는 겁니다. 그 증거 있으면 내놓으시면 되는 거지. 이렇게 언론에 대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예. 보통 야단치지 변호사들이 마시고요. 저는. 소송을 수임할 때는 취하할 수 있는 권한까지 다 위임을 받기 때문에 변호사실에 전화해서 소 취하 주세요 하면 되는 걸 가지고 굳이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아내 도도맘을 시켜서 소송을 위임장까지 줘가면서 시켰을까? 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예.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는요. 사건 번호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쵸. 사건 번호는 그 부인이 알 수가 없거든요. 그 그래서 누군가가 개입했다고 자꾸 지금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거죠, 사실은. 법률 사건 번호,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사건 번호를 알아야지 취소하는 거예요? 예, 사건 번호 알아야지 거기에다가 네. 그 소취하장도 내고 위임장도 내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사건 번호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오해를 시킬 부분이 있는 게 우리 방송의 관계자들이 굉장히 열성적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있는 날 그 가정법원 전체를 다 뒤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건 번호 자체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제기한 소취하서가 일반인이 작성하기엔 너무 전문적이다. 보통은 법무법인에서 사용하는 양식을 써서 소를 취하했다라는 게 현재 문제인 거죠. 예. 뭐 다른 것보다 이제 강용석 씨가 취하는 태도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일본에 갔다, 뭐 어디 홍콩에 갔다 그랬을 때 서로 이제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뭐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 이게 그럼 강용석 씨하고 이 도도맘 둘 사이에 어떤 뭐 모종의 어떤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지금 이 조 씨, 그 도도맘의 남편인 조 씨가 이건 내 아내가 이렇게 한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나오니까 이건 부부 문제다. 아, 나는 잘 모르는 일이라, 그 나한테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나한테 아예 그냥 소송을 걸어라.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 이제 많은 생각을 좀 하게 하죠. 이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무관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자기를 이제 거리를 조금 두려고 하는 부분은 그 심리가 어떤 것인지 조금 더 나중에 사건이 끝나봐야 알긴 할 것 같긴 하지만 강용석 씨가 주는 심리적 태도는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강용석 씨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부부 일에 엮이고 싶지 않다. 그러게요. 엮이지 마셨어야죠. 근데요, 이게 수사 대상 아니에요? 만약 이게 사문서 위조 이렇게 되면? 아, 이건 수사 대상입니다. 이제 수사 형사 고소한 겁니다. 형사 고소를 하면 그 이후에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되는 예, 예. 거군요. 아.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인지라 그래서 경찰 기관이 인지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솔취한 부분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고소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재판부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렇죠. 사문서 위조뿐만 아니라 저 법원의 업무를 정식으로 방해하고 있는 거여서 재판부 입장에서 우롱당할 때는 기분이 좀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도도맘 씨의 변명은 남편이 자기한테 위임장을 써서 제출하라고 인감도장을 줘서 자기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카카오톡도 있다. 네. 근데 설사 인감도장을 줬다 하더라도 다른 일로 쓰라고 하는 걸 여기 위임장을 위조했다라고 하면 위조가 맞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변명하실 필요 없이 카카오톡하고 위임장을 줬다라는 증거를 내놓으시면 됩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거기에다가 참 또 고소까지 이제 할 예정이래요. 남편이 자기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정동망법이나 사생활 침해 이걸로 고소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굉장히 어떻게 더 복잡해지는 것 같네요. 예.
이 부분하고 우리 또 하관 육콩복식 문제하고 여러 가지가 참 점점 복잡해져가지고 참.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